Built a new missile, bigger, faster and more powerful than anything they've made before. It's called the Hyunmoo-5, and it's more than just a missile, it's also a message. The missile's sheer scale explains why it has earned the nickname Monster Missile. 미사일 초강대국인 대한민국의 전략미사일 현무5가 드디어 우리 작전 부대에 실전 배치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냥 배치된 것이 아니고 이미 지난해 말부터 야전부대 깊숙한 곳,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곳에 조용히 전력화를 진행 중이라고 하니 이는 단순히 미사일 하나가 전력에 추가된 차원을 넘어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판도 자체를 뒤집어 엎을 괴물이 우리 손에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탄두 중량만 8톤, 낙하속도 마 10 이상, 이게 숫자로만 들으면 감이 잘 안 오는데 쉽게 말해 덤프트럭만한 쇳덩이를 우주 끝까지 올렸다가 속의 10배라는 미친 속도로 땅바닥에 내리꽂는 겁니다. 지하 100m 깊이에 숨어있는 철근 콘크리트 벙커를 뚫고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를 지우개로 지워버리는 수준의 파괴력을 지닌 현무5는 현대전에서 그 유리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인 위력을 자랑하죠. 벌써 실전 배치되었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은 현무4가 배치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5를 배치하냐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 군사 전문가들은 현무4와 현무5는 완벽하게 기획된 세트 메뉴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2017년 당시 한미 미사일 지침이 개정되면서 우리 발목을 잡고 있던 탄두 중량 제한이라는 족쇄가 풀리게 되었고,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원들은 족쇄가 풀리자마자 적당히 2톤급을 만들어서 간을 본 뒤 8톤급까지 꽉꽉 눌러 담아보자면서 동시에 개발 타임라인이 잡힌 것이죠. 2021년 현무4가 양산되고 불과 1년 만에 현무5의 개발 완성 및 발사가 이루어진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4는 잽이고 5는 카운터 펀치인데 이걸 동시에 준비했다는 게 역시 화력에 미친 나라답네요. 사실 지금 뉴스에서 현무5의 실전 배치를 했다는 소식이 나온다는 건 ADD가 이미 현무6의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있다는 확신으로 이어집니다. 현무4와 5의 결정적인 차이는 단순히 탄두 중량뿐만 아니라 발사 방식에 있는데요. 현무4는 전통적인 한런치 방식을 사용합니다. 나름 탄두가 2톤 정도면 뭐 발사대가 불 좀 맞아도 버티니까요. 그러나 현무5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 괴물은 탄두만 8톤이고 미사일 전체 무게는 36톤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 거대한 쇳덩이를 엔진도 안 켜고 오로지 가스 압력만으로 공중 수십 미터 위로 던져버리는 콜드런치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 정도 무게를 가스 압력만으로 뛰어 올린다는 것은 발사관 내부에서 발생하는 수백 톤의 압력을 제어할 수 있는 고도의 소재 공학과 압력 제어 기술이 있다는 뜻이며, 이로 인해 현무5가 비교 대상 없는 지구상 유일한 미사일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러시아 야르스 ICBM도 40톤의 콜드런치인데 군할못이네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러시아 야르스는 몸체 대부분이 연료통으로 고작 1톤에 달하는 탄두는 전체 무게의 2.4%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무게 중심이 아래쪽에 묵직하게 잡혀 있으니까 공중에 띄우면 오뚜기처럼 중심 잡기가 쉬운 것이죠. 하지만 현무5는 전체 무게의 25%에 달하는 8톤짜리 탄두가 미사일 맨 꼭대기에 달려있습니다. 역대급 가분수 미사일을 가스 압력으로 공중에 띄우면 무거운 머리 때문에 미사일이 옆으로 획 기울어지거나 뒤집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0. 몇 초 사이에 공중에서 엔진을 점화하고 휘청거리는 미사일의 자세를 수직으로 딱 세우는 자세 제어 소프트웨어 정밀도가 야르스와는 급이 다르다는 것이죠. 총 중량을 미는 힘은 엔진의 크기로 해결할 수 있는 공학의 영역이지만 머리가 8톤이나 되는 가분수 미사일을 띄운 뒤 뒤집히지 않게 잡는 기술은 초고난도의 제어 영역입니다. 이러한 현무5의 등장은 지정학적으로도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침을 흘리고 있는 나라가 다름 아닌 바로 인도입니다. 뭐 인도가 핵도 있고 ICBM도 있는데 현무 미사일에 한국만큼 뽕에 취해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중국 때문이죠. 둘이 국경에서 심심하면 몽둥이 들고 백병전하며 싸우는데 그렇다고 핵버튼을 눌러 다 공멸할 수도 없고, 이 진퇴양난의 답답한 상황에서 한국 현무5는 인도가 바라던 꿈의 아이템인 것이죠. 탄두 8톤짜리를 마 10으로 박아버리면 전술핵급 파괴력이 나오는데 방사능은 없습니다. 깔끔하죠. 또한 명분도 확실합니다. 그냥 재래식 미사일이니 국제 제재 없이 중국 벙커만 쏙쏙 골라 조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인도 커뮤니티나 전문가들이 우리도 한국 모델을 참고해서 인도형 현무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Our next story is from South Korea. They have built a new missile, bigger, faster and more powerful than anything they've made before. It's called the Hyunmoo-5. Locals call it the monster missile. Experts say it's a bunker buster. It's a weapon that can strike deep underground targets with pinpoint precision. And it's more than just a missile, it's also a message. Seoul wants to shift the balance of power in the region. After decades of relying on American protection, South Korea now wants to defend itself with homegrown firepower. The goal is clear: to match North Korea's missile buildup at a time when Kim Jong-un is testing more rockets than ever before. South Korea is building a new weapon. It's called Hyunmoo-5, but the locals have a different name for it. They call it the Monster Missile.
It's the biggest ballistic missile South Korea has ever made, and it signals a major change in the country's defence strategy. For decades, South Korea depended on the United States for protection, but rising tensions with North Korea have changed that. Seoul now wants to rely more on its own strength. So what is the Yanmu 5? It's a massive surface-to-surface missile. It weighs around 36 tons. That's roughly the weight of a heavy truck. It can carry a warhead weighing up to 8 tons. That makes it one of the most powerful non-nuclear missiles in the entire world. The Yanmu 5 is a bunker buster. That means it can hit underground targets. Targets like tunnels or bunkers where North Korea's leaders might hide during a war. It's around 16 meters long. It can be launched from a mobile vehicle. That makes it harder to track and easier to move. Its range varies. With a heavy warhead, it can travel around 600 kilometers. With a lighter one, it can go more than 5,000 kilometers. That puts all of North Korea and parts of China and Russia within range. The idea for this missile came years ago. In 2010, North Korea attacked the South twice. It sank the Cheonan warship. Then it shelled Yongpyong Island. 50 South Koreans were killed. Those attacks changed Seoul's thinking. South Korea realised it needed a stronger deterrent, but it doesn't have nuclear weapons. It relies on the US nuclear umbrella, a defence promise from Washington. So South Korea chose another path. If it couldn't build nuclear weapons, it would build the most powerful conventional ones instead. That's where Yanmu 5 comes in. At first, the project was restricted. US rules limited how large South Korean missiles could be. But in 2017, Donald Trump lifted those limits. That happened soon after North Korea tested a hydrogen bomb. With that approval, the Yanmu 5 development was accelerated. Now, South Korea plans to deploy the missile by the end of this year. Defence Minister Ahn Gyu-bak says the country must build a considerable number of them. His goal? To create what he calls a balance of terror. In simple terms, it means matching North Korea's threat with equal force. The missile also fits into South Korea's growing defence industry. The country now spends more than North Korea's entire GDP on its military every year. It ranks 5th in global military strength, and its arms exports are rising fast, especially after the war in Ukraine. At a recent arms fair in Seoul, President Lee promised even bigger defence spending. He wants South Korea to become the world's 4th largest defence exporter. But the big question remains, will the Yanmu 5 keep the peace or make tensions worse? North Korea has already shown off its own new missile, the Hwasong-20. It's an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capable of reaching the US mainland. For South Korea, the Yanmu 5 is not just a weapon. It's a statement, a sign that the country is ready to defend itself, and that it no longer wants to rely only on allies. But in a region already tense with nuclear weapons and rival missiles, every new move adds more pressure. The monster missile may bring balance, or it may bring the next great test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 powerful new weapon has joined South Korea's front line, and it is sending a clear, calculated message across the Korean peninsula. According to local reports, Seoul has now begun operational deployment of the Yanmu 5 ballistic missile, a weapon built for one mission above all others: to hunt and break through North Korea's deepest
and most heavily fortified bunkers. The missile's sheer scale explains why it has earned the nickname Monster Missile. It weighs about 36 tons and carries a warhead of up to 8 tons, making it one of the heaviest conventional strike missiles in the world. Engineers designed the Hwinmoo 5 to punch through layers of reinforced rock and concrete. The missile stretches roughly 16 meters in length and launches from mobile platforms, allowing South Korea to reposition it quickly in a crisis. Depending on how much weight it carries, the Hwinmoo 5 can strike targets from about 600 kilometers to over 3,000 kilometers away. With a lighter payload, analysts believe that it could even reach intermediate range distances. Though officials still classify it as a short-range ballistic missile, its primary role targets deeply buried command centers and hardened shelters that North Korea's leadership might rely on during wartime. The roots of this weapon trace back to an incident in 2010, when a North Korean torpedo allegedly sank a South Korean warship, killing 46 sailors. Since then, Seoul accelerated its push for powerful conventional strike options. Bound by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and unable to build nuclear arms, South Korea instead chose to invest in missiles that could deliver devastating force without crossing the nuclear threshold. They say that it would be highly effective against many underground facilities, particularly those used to store critical military assets. With this deployment, the Hwinmoo 5 is no longer a blueprint or a prototype. It is now on duty on the ground and it is ready. 실제로 중국은 티벳과 신장 지역, 특히 인도와 분쟁 중인 악사의 칭과 판공초 인근의 험준한 산악지대에서 거대한 지하 요새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위성 사진을 보면 아주 가관인데요. 단단한 화강암 산비탈을 깎아 대규모 터널을 뚫고 수직 샤프트를 박았는데 이건 단순한 벙커가 아니었습니다. 현대 정밀 유도 무기에 대응하는 가장 고전적이면서도 확실한 방법인 두더지 작전을 쓰는 거죠. 히말라야의 화강암은 워낙 단단해서 웬만한 미사일 충격은 다 흡수해버리고 샤프트 구조는 폭발 압력을 밖으로 빼내버리거든요. 심지어 중국은 이곳에 병력, 탄약, 지휘부는 물론 고체 연료 미사일을 숨겨두고 문 열고 쏙 나와서 미사일을 쏘고 다시 숨는 슈덴스쿠 작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미사일로는 여기에 흠집도 못 내지만 현무5가 등장한다면 중국이 아무리 샤프트 구조로 압력을 분산하니 화강암이 단단하니 생쇼로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마 10% 꽂히는 8톤짜리 신의 지팡이 앞에서는 만물이 평등해지죠. 현무5가 꽂히는 순간 중국이 공들여 만든 그 거대한 지하 아파트는 순식간에 출구 없는 지하 공동묘지로 변하는 마법이 펼쳐집니다. 인도가 특히 부러워하는 또 다른 포인트는 바로 현무의 정밀도와 기동성인데요. 인도의 미사일은 핵전략 위주라 오차가 수십 미터에서 수백 미터에 달합니다. 대충 그 동네에 떨어지면 다 죽으니까 정밀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현무5는 다릅니다. 택배 배송 수준인 1에서 5m 내외의 오차를 자랑하는데 5,000km를 날아가더라도 건물 창문 안으로 미사일을 집어넣는 수준이니 중국 국경지대의 좁은 터널 입구나 환기구를 정확히 때려야 하는 인도에게 아그니의 무식한 힘보다 현무의 정밀한 수수칼 같은 능력은 너무나 매력적입니다. 게다가 인도의 발사 차량은 덩치가 커서 직선 도로만 다니는데 한국의 현무5 발사 차량은 18축 36륜 전축 조향 기술을 가졌습니다. 바퀴 36개가 제각각 움직여서 꽃게처럼 옆으로 가고 또 앞바퀴는 왼쪽으로 뒷바퀴는 오른쪽으로 크게 꺾으면 피부 턴도 가능합니다. 히말라야 같은 좁은 산길에서 거대 미사일을 싣고 요리조리 움직이며 언제든 발사할 준비가 되어 있는 한국의 기술력, 인도가 지를 수밖에 없죠. 사실 현무5가 벙커버스터로 알려져 있지만 단순히 벙커버스터로만 평하기에는 현무가 지닌 독창성이 너무 돋보입니다. 우선 파괴력조차 항공기 투하용 벙커버스터랑은 비교하는 게 현무에게 미안할 정도인데요. 일반 벙커버스터가 콘크리트 6에서 10m를 뚫는다면 현무5는 지하 100m 이상을 뚫고 들어가 펑 터집니다. 그러므로 지진폭탄이나 인공지진 유발 병기라고 불러야 정확하죠. 운동에너지 공식을 대입해서 계산기를 돌려보면 질량 8톤에 속도 마 10의 운동에너지는 약 462억 줄이 나옵니다. 땅에 충돌하는 힘만으로 TNT 11톤이 한 점에 박히는 수준이죠. 그리고 고성능 폭약, 폭발력까지 합쳐지면 단 한 발에 TNT 30톤급 위력이 나오게 되는데 2차 세계대전을 끝낸 전설의 지진폭탄 그랜드슬램이 6.5톤으로 현무5는 그 괴물의 5배의 위력을 압축한 것입니다. 지하 깊은 곳에서 TNT 30톤이 터지면 리터 규모 3.5급의 인공지진이 발생하는데요. 이 충격파가 안반을 타고 흐르며 벙커가 파괴되는 건 기본이고 멀리 떨어져 있는 적군도 충격파 때문에 장기가 다 터져나갑니다. 사실 입구를 정확히 조준해서 맞출 필요도 없는데 그냥 그 근처
근처에 박히면 집안 자체가 뒤집히면서 지하시설이 통째로 붕괴되는 것이죠. 이렇게 현무의 위력을 말하면 꼭 어디서 핵무새가 튀어나와 야 그래봤자 핵 한 방에 비하면 약하지 않냐 라고 단순 비교하곤 하는데요. 히로시마 원폭이 TNT 15,000톤급이었으니 뭐 수치상으로는 핵과 비교도 안 된다 라고 주장하는데 맞는 말입니다. 처맞는 말. 애초에 핵과 현무는 용도와 쓰임이 다르죠. 핵은 에너지가 사방으로 퍼지며 상당 부분이 공기 중으로 소실됩니다. 지표면을 깎아낼 순 있지만 아주 깊은 지하 요새나 두꺼운 콘크리트 건물 내부는 의외로 안전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히로시마 폭발 당시에도 폭심지 근처에 튼튼한 콘크리트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은 생존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무5에게 오히려 콘크리트는 손쉬운 먹잇감과 다름없습니다. 8톤의 무게가 마하 10으로 꽂히는 운동에너지 밀도는 핵무기에 분산된 충격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좁은 면적에 집중되는데 콘크리트 인장 강도를 아득히 초월하여 그대로 뚫고 들어가 내부에서 터진 뒤 지진이 일어나니 콘크리트 건물 안에 숨는 것은 가장해선 안 될 일이 되는 것이죠. 지하 100m 지점을 파괴해야 한다면 상공에서 터지는 15,000톤 TNT 핵무기보다 현무5가 더 치명적입니다. 또한 전쟁의 목적이 단순히 파괴가 아니라 승리 후 통제라면 오히려 현무5는 핵 대비 더할 나위 없는 압도적인 우위를 지니고 있는데요. 핵무기는 목표를 파괴해도 해당 지역이 수십 년간 방사능에 오염되어 우리 군이 진입할 수 없습니다. 적의 지휘부를 잡아도 그곳을 점령할 수 없다면 반쪽짜리 승리죠. 반면 현무5는 적의 지하 사령부만 깨끗하게 방사능 없이 괴멸시킵니다. 타격 직후 우리 특수부대가 즉시 진입하여 적의 기밀 문서를 확보하거나 잔당을 소탕할 수 있죠. 한마디로 현무는 내가 싫어하는 놈 손가락만 분질러서 참교육하는 스나이퍼 건이고 핵은 그놈이랑 나랑 같은 동네 사니까 동네 전체에 휘발유 뿌리고 불 지르는 겁니다. 다 불태운다고 능사가 아니죠. 결국 현무5의 배치는 우리가 더 이상 주변 강대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적의 심장부를 언제든지 타격할 수 있다는 자주국방의 선언과도 같습니다. 중국이든 북한이든 우리를 건들면 지도부가 숨어있는 그 깊은 지하 벙커가 무덤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심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억제력이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이지만 싸워야 한다면 압도적으로 짓밟아 버릴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 그것이 현무5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오늘의 한 줄평, 적 심장을 도려내고 나머지 몸을 취한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예술이다.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